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자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꼭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고단함은 그대로인데 그 위에 그냥 괜찮다는 말만 덮어버리는 것 같을 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나를 살리는 철학은 바로 그런 질문 앞에 멈춰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출판사는 클레이 하우스입니다. 저자 알베르트 키칠러는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감독이자 한때 잘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고 철학 상담사의 비서로 18년을 일하며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책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길을 묻는 내담자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질문을 건네는 디오티마라는 인물입니다. 저자는 그녀 곁에서 일하며 상담실 안에서 오간 수많은 대화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해왔습니다. 책에서는 상담사의 실제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사랑과 지혜의 본질을 가르쳤던 여성 철학자의 이름을 빌려 디오티마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이 상징적인 이름을 통해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스승, 삶의 방향을 조용히 짚어주는 이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디오티마와 내담자가 마주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이나 해석 없이 질문과 응답, 그리고 그 사이의 여백을 통해 독자 스스로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하죠. 이 책은 위로를 건네기 위한 책이라기보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그 물음 앞에 멈춰선 사람들과 나눈 아주 조용한 기록입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단단한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 시선. 디오티마는 왜 힘드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습니다. 위로보다 성찰을, 조언보다 자각을 이끌어냅니다. 변화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런 방향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철학,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 가장 슬픈 건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다. 공자. 요란하게 꾸미지 않고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디오티마를 찾아왔다. 슬림하고 탄탄한 몸, 날카로운 몸과 매력적인 미소가 인상적인 남자였다. 디오티마 앞에 앉은 그는 직업이나 직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뜸 자기가 크게 성공한 경영인이며 그 자리까지 오르려고 지난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했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이혼한 전처 사이에 낳은 장성한 세 자녀가 있다. 지금 새로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녀도 같은 업계에서 성공한 경영인이다. 서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만나고 있으며 둘은 사이가 꽤 좋다고 한다. 돈도 제법 벌었다. 퇴직금까지 두둑히 챙겨 퇴사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더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 정도면 스스로를 누구나 갈망하는
모든 걸 손에 넣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디오티마, 저를 찾아올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내담자, 현명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디오티마, 저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만큼 많은 걸 보고 겪었어요. 이곳을 찾은 사람만 해도 그 수가 상당하죠. 몇몇과는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지내고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저는 들으면 누구나 놀랄 만한 일들도 숱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인생이든 막을 완전히 내리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운명이라 할 만한 일을 겪기도 하거든요. 내담자, 나중 일이야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디오티마, 그건 스스로가 잘할 거예요. 물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는 간단히 답할 수 없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당신을 속일 테니까요. 누군가는 스스로 어딘가에 얽매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라 평온한 밤을 보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다 이루어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듯 보이지만 속으론 우울함과 예민함에 지쳐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군주 수준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요. 심지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덜 웃죠. 물론 모두가 그렇다고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그들이 누리는 기회, 평화, 자유, 안보 등의 가치에 비해서 실제 정신적인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듯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담자, 정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제 삶이 꽤 마음에 들거든요. 여가도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틈나는 대로 잘 즐기는 편이고요. 디오티마, 제가 부정할 순 없겠죠. 실제로도 그래 보이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데 자기 인생을 걸어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정치인들의 인생 굴곡을 보세요. 잘 나가는 기업가나 투자자도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동양의 오렌지에는 하나같이 우리가 구불구불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길은 좁고 불편하며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멀쩡히 지나가긴 힘들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상처를 한가득 안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는 언론에서 귀신같이 알아내고 퍼뜨려서 평범한 사람들의 질투심을 위로하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게 행운을 빌어봤을 거라고 고대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너무 일찍 자기 인생을 재단하지 말아야 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행복한 상태만 이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함이 거대한 실패의 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담자, 비관주의자의 말처럼 들리네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디오티마,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비관주의로 흘러갈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하고 이리 왔던 게 저리 가기도 하며 행복과 불행도 꼭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것이 인생임을 인식한다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누리는 이 행복도 언젠가는 끝이라는 걸 알고 당연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즐기게 해줍니다. 반대로 그런 행복이 당연해지는 순간
수많은 소소한 기쁨이 더 이상 대단치 않은 것이 되어버리죠. 또 미래에 대해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 온갖 갈망과 기대 앞에서도 겸허해집니다. 인생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의 행복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얻고 거기에 기뻐하고 그걸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분들은 제 조언이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내담자. 좋아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선생님을 시험해 보려 한 걸 용서하세요. 사실은 답을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꽉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디오티마. 한 가지뿐인가요? 벌써 느낌이 좋은데요. 열린 정신, 개방된 삶, 모든 걸 갖춘 풍요 속에서도 더 성장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건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대도시와도 같은 사람인 거죠. 내담자. 직장에서는 모든 걸 잃었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겉으로 볼 때 제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하지만 인생의 바퀴가 잘 굴러가다가 잠시 멈추기라도 하면 이를테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 호텔방 안에 홀로 덩그러니 있거나 업무에 지쳐 퇴근한 저녁에 혼자 와인이라도 한잔할 때면 불현듯 불안해져요. 그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단가? 다른 건 없나?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야 하나? 끝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또 저에게 오랫동안 생각해온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실현하고 싶었지만 지금 제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회사에 다니느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믿을 만한 상사에게 이야기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을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고맙게도 열린 태도로 제가 원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죠. 그런데도 막상 실천하려니 어렵더군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니까요. 디오티마.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회사 일을 자문활동 정도로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내담자. 벌써 몇 번이나 생각해봤죠. 하지만 회사는 충성스럽고 실적 좋은 경영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성과금을 안겨줍니다. 자문활동 정도로 일을 줄인다면 절대 받지 못할 액수예요. 디오티마. 이미 넉넉히 벌었고 투자도 잘해두셔서 돈은 크게 더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내담자.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요. 언젠가 그 돈이 필요해질지도 모르죠. 이 좋은 자리를 냉정하게 박차고 나가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디오티마. 당신이 갖춘 자격과 경력이면 설령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금방 방법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내담자. 네, 그렇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누리는 수준의 평판과 사회적 지위를 안겨주는 자리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감탄과 존경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란 건 잘 알지만 그게 사라지는 걸 순순히 받아들일 순 없어요. 디오티마. 사람은 누구나 만족감, 행복, 기쁨을 쫓으며 매일같이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소유물, 직업, 사회적 명망과 같은 외부 요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면의 균형, 마음의 평화, 내적 욕구의 일관됨과 충족감이 중요할까요? 진정한 삶은 내면의 가치, 필요, 갈망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는 외적인 껍데기를 꾸미기 위해 사는 건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건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면의 중심에서 너무 멀어지면 자신의 뿌리, 에너지의 원천, 기쁜 행복과 성취감을 열매로 맺어낼 가능성도 멀어집니다. 내담자. 하지만 100%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디오티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내면인가요? 외부인가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행복이란 것이 외부 상황이나 감정, 기분,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몇 년 전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시 강사가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기만이 그 어떤 것보다 최악이다라고 했죠. 저는 살면서 커리어를 몇 번 크게 바꾸었어요.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일을 버리고 소위 말해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큰 두려움이 따랐습니다. 믿을 구석이라고는 좋은 학력과 건강한 자신감, 그리고 사람 일이란 어떻게든 풀려갈 것이고 어찌됐든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믿을 구석이 되어준 건 따로 있었어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렬한 열망을 표출하고 세상이 펼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어야겠다는 갈망이었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저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염원하던 삶의 한가운데에 실제로 뛰어들었으니 어찌 보면 운이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선택한 이 새 삶에 정착해 슬슬 성공을 이룰 때쯤 다시금 열정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 한 번 더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든 걸 접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에 처음처럼 두렵진 않았어요. 두 번째로 방향을 튼 후에야 저는 마침내 제가 있어야 할 집으로 잘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기분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내담자. 그럼 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선생님에게 가장 기쁨을 준 건 무엇이었나요? 이제는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시나요? 디오티마. 저는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일이 평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어딘가에 도달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방법,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스스로 움직여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겁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과정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바뀌니까요. 물론 모든 직업이나 직무에 도전해 볼 만큼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죠. 저도 지금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이 예전만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죠. 저는 이미 저만의 이타카를 찾았거든요. 이타카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군요. 오디세우스는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 지냈어요. 전쟁을 지휘했고 힘 있는 반대자들과 맞서 싸웠고 마녀에게 유혹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낯선 나라에 도착하고 외국의 관습과 전통에 눈을 떴습니다.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그는 늘 현명했고 번번이 다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냈어요. 행복은 지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 매우 긴민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했죠. 고향인 이타카에 대한 갈망이 아마 모든 위험을 극복할 힘과 도전 정신을 키웠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크게 보면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이타카, 즉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시간과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깊은 갈망이 필요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결국 고향 땅을 밟지 못한다는 설정은 아마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하고자 한 호메로스의 뜻일 겁니다. 그렇다고 삶의 역경을 억지로 미화할 필요는 없으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의 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오디세우스이며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며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자 진정한 평안을 얻는 과정입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나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제 안에 뭔가 활짝 피어났지만 그게 저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족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결국 내가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았고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배워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진다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자고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잖아요. 더 말했다가는 이룬 걸 다 내려놓으라고 부추기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후회는 없으실 테지만요. 저의 오랜 친구들은 제가 아직도 언제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 방향을 틀 준비가 돼 있는 걸 보고 놀라고들 합니다. 친구들도 늘 저처럼 다른 걸 시도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도전한 이들은 거의 없죠. 내담자. 그럼 제가 할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디오티마. 우선 생각, 말, 의지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내리는 결정과 하는 행동도 달라질 테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습대로 조금씩 변할 겁니다. 영혼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수년 동안 품었다는 계획들은 주로 승진, 성공, 성장, 시장, 기업 가치, 대차 대조표, 투자, 수익, 연봉, 재산, 절세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지금 모습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일이 흔했잖아요. 그럼 관습을 반대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석공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은 돌이 되기 싫다고 말했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닮아간다면서 말이에요. 내담자. 좀 전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하는 일대로 된다고 하시는 거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디오티마. 둘 다예요. 생각, 말, 의지, 행동 사이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말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말은 곧 행동이 되죠. 그렇게 형성된 성격은 운명을 능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것은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외부의 여건이나 사건이 아니라 태도, 가치, 인품 등 우리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비관주의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결같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평소 기분과 삶의 태도가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죠. 인생에서 고통은 쉽게 느끼고 기쁨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한편 낙관주의자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걸 보고 기회를 잡을 줄 알며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기보다는 삶 자체를 즐기고 진심을 다해요. 성격, 생각, 가치, 행동, 이 네 가지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끈기를 갖춘다면 언제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생각, 말, 판단, 의지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중요했던 직업적, 사회적 가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칼을 꺼내 들고 이리저리 요리하는 겁니다. 성취하고 싶었지만 차마 도전해보지 못했던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가치를 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이 들기 전에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이세요. 이전에 캐캐 묵은 생각과 가치, 위치, 연봉에 더는 연연하지 말고요. 인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는 사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한 걸 가장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저항감을 극복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달라지고 싶다면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것들을 놓아주고 때로는 꽤 오랫동안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표현할 법한 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 시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즐길 수 있어요. 내면에서부터의 변화란 게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공짜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명품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내담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좀 자기중심적으로 들리네요.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제가 속한 지역사회, 제가 뭔가를 베풀고 싶은 타인들의 존재는 다 어떻게 하죠? 디오티마.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진정을 다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행복을 타인에게도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며 그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은 더 강해질 겁니다. 평화, 안정, 친절, 이웃 간의 정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담자. 선생님 말씀 잘 곱씹어 보겠습니다. 남자는 몇 번 더 찾아왔다. 디오티마가 조언한 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먹고 나서도 바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디오티마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인생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자는 오지 않았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뎠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난 그저 그들의 첫 대화만 옆에서 들었을 뿐이니까. 나 자신에 대한 비난은 교만에 불과하다. 사람의 진정한 벗은 자기 자신이니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라. 아리스토텔레스. 30대 중반의 여자가 디오티마를 찾아와 자꾸만 죄책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모두에게 잘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롭다고 했다. 누구에게나 비난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자는 비난의 화살이 자신으로 향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특히나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을 바로잡을 수 없어 힘들었다. 이 사실 때문에 몹시 슬프고 끝도 없이 우울해졌다. 여자는 자기 비난으로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존감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한지 몇 가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했다. 하지만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그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얼굴에는 붉은 반점이 돌았고 거듭되는 걱정, 불안, 정신적 고통에 깊게 팬 주름이 가득했다. 디오티마와 나누던 대화가 중간중간 끊기는 걸 보아 자주 울먹이는 듯 했다. 디오티마, 교만하시네요. 내담자, 뭐라고요? 교만이라니요. 그 반대겠죠. 전 걱정이 많고 소심하다고요. 디오티마, 그것도 맞아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내담자. 무슨 뜻이죠? 디오티마. 용기가 사라지고 소심해지고 비관적인 생각만 밀려들 때가 있죠. 자기가 실수했거나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로 스스로를 비난할 때 누구나 겪는 현상이에요. 이럴 땐 자신이 열등하고 부족하며 부가치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처음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필요한 것 투성이인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곤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평생에 걸쳐 인정과 존중을 갈망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무시를 당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기분은 좋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도 당겼던 손을 놓아버린 고무줄처럼 언제든지 되돌아가 빠질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수많은 경험이 쌓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요. 결코 어떤 사건 하나에서 비롯한 감정이 아니에요. 인정과 존중에 대한 결핍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좀 더 강하게 느낄 뿐이에요. 내담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째서 교만하다는 건가요? 디오티마. 그 감정이 완벽주의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일말의 약점이나 취약함도 없이 아주 완벽하고 강하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기독교에서 특히 교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신의 형상을 본뜬 연약한 피조물로 보거든요. 인간 존재를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과도한 욕구 가운데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좌절과 실망감에 빠지는 거죠. 내담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건 맞잖아요. 디오티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남들 때문에 겪는 고통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 점이 의심스럽기도 해요. 기독교적 관점에 따라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창조자인 신에게 의존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무언가를 해내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높은 곳에 있는 힘의 주체 덕분입니다. 또 기독교적 시각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에 불과해요. 인류학적 시각으로도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요. 내담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만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디오티마.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실수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 살지 않고서는, 즉,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먼저 알면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내담자. 네, 근데 전 이미 저 자신에 관해 수없이 생각했지만 별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부담은 날로도 커지고 기분은 처지기만 하고 점점 더 제 안으로 침잠하게 되던데요. 디오티마.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격언은 단순히 나를 제대로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지극히 미미한 것만 알고 살아갈 뿐이며 부족한 이해력으로 생각하느라 매일같이 혼란스러워하며 잘못을 거듭하는 존재예요. 인생 자체도 대단히 복잡한데 정신생활도 그에 못지않게 복잡해요. 그러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사실까지 성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들조차도요. 내담자. 그렇다면 차라리 자기 성찰을 아예 안 하는 편이 낫지 않나요? 디오티마. 그건 욕조에 담은 목욕물을 버리겠다고 그 안에 있던 아이까지 내다 버리는 꼴입니다. 성찰을 하되
잘해야 합니다.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교각사루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결점과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누구도 남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어야 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모두 저마다 자신의 짐을 지고 있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말하는 상황이란 마치 환자복을 입고 입원실에 나란히 누워서 그래도 자신이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다며 옆에 누운 다른 환자를 깔보고 비웃는 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나쁜 상황에 처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가치 있으니까요. 남들에게 표현하는 존경, 존중, 경외, 인정을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표현하세요. 그것도 가장 먼저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남들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죠. 내담자. 하지만 스스로에게 뭐든 허용해 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디오티마. 자기 자신을 방치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단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스스로를 단죄할 때 비로소 실천 철학이 시작된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에요. 자기 비판의 측면에서 말한 거지 한 인간을 통째로 판단하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자녀를 비롯한 타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 스스로를 비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란 게 뭐죠? 예심 많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실수를 했거나 약점이 드러나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선한 대우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줘야죠.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담자. 하지만 부단히 나아지려고 하면서도 잘못할 때마다 쉽게 용서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그럴 거면 애초에 왜 나아져야 하죠? 실수나 약점, 결함이 드러난다 한들 내가 나를 용서하면 그만인데요. 디오티마. 자기 성찰은 해야 하지만 흑백 논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온갖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정반대이거나 팽팽한 긴장을 이루는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일들이 널려 있어요. 문제의 해결책을 구할 때는 보통 올바른 기준부터 찾습니다. 올바른 기준이 많은 걸 해결하거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건 내가 한 행동과 생각, 나의 의지와 감정이 내가 평소에 옳고 선하다고 여겼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이 되어 잠드는 순간까지 자기 비난을 일삼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현명해지거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스스로 압박을 가하고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요구하는 건 자신을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수행해야 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카페에 가서 나의 기분,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앞으로 실천할 계획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년간 해온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생각을 정리해 둘 만한 다이어리를 늘 갖고 다녀요.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다 보면 여태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시간이 쌓여서 어느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꽤 잘 이해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서 나를 알고
주변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정신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물론 그래도 나 자신을 완전히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완전히 알 수 있다 해도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죠. 미처 몰랐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도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표면적인 약점과 흠결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상처를 발견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저도 같은 방법으로 약점과 흠결을 없애거나 줄여 저를 바꿔나갈 기회를 가졌답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한 인간일 뿐이며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과 한계가 있을 뿐이라고 되뇌죠. 실수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반복하는 실수만 줄이면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지요. 개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잠시 길을 잃더라도 주변에 익숙해지고 곧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잘못된 길만 찾아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길을 잘못 들까봐 두려움에 떨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해요.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담자.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만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디오티마. 연습하세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신을 너무 옥죄하지 말고 약점을 받아들이세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고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잘못하거나 잠시 실수하더라도 그저 원래 인간이 타고나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끔은 피식하고 웃어 넘기는 법도 배우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높은 기준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교만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는 건 교만일 뿐입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파악할 수 있는 일정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한 단계를 완료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다음 단계를 잘 끝내지 못했다면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 동안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보겠다고 다짐하고 저녁이 되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었는지 되돌아보세요. 너무 조급한 마음에 지레 포기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여자는 몇 번 더 찾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가 좋아지는 듯 했다. 처음 몇 번은 웃음소리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종종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한결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진 모습이었다. 오늘의 책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마음에 닿는 문장이 하나쯤 있었다면 다음 영상도 조용히 털어두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